네, 안녕하세요. 차분남입니다. 2024년 7월 24일 오늘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월 말을 향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상 이제 좀 변곡에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작년 상황을 한번 좀 비교해 보자면, 작년에도 지금 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월 달까지 이제 어쨌든 상승 추세를 이어갔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때 상승 추세 이어갔던 거는 2차 전지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올해 들어서는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한 10월달, 11월달부터 금리 인하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반도체, 그러니까 AI가 이끌어서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상승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7월달 어쨌든 간에 고점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쭉 이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정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 그러면 이 이후에서 이제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닐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요 추세선을 갖다가 지켜주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쭉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장 근시안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길게 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매매할 때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호재거리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금리 인하라는 호재, 저 근데 그게 분명 호재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니까 물론 국내도 이제 영향이 좀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변수를 주고 있는 게 미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정책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리 인하가 그렇게 뭔가 확실하게 딱 오는 그런 호재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 반도체 호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상승세에서 그거를 다 반영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HBM으로 해서 뭐 시장이 커지고 어쩌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자체는 지금 이제 어째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숫자가 찍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호재가 이어진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숫자가 찍히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도 이 과연 2,800을 뚫어서 3,000까지 갈 것인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도체 쪽에서 한번 반등이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7월달, 7월달에 이렇게 하락 나오면서 반등 나오면서 8월달 고점 찍고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쨌든 미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주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에서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 뭔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정통적인 시장 흐름에서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큰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매 계좌를 운영하실 적에 지금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제 어쨌든 숫자가 좋게 나오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실적 때문에라도 뭔가 상승이 나올 텐데 그 상승 때 아마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거다. 반도체는 점점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될 단계다. 그리고 이미 선제적으로 아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락세가 이제 만약에 예정돼 있다고 치면 그죠? 이렇게 예정돼 있다고 치면 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락장에서는 어쨌든 테마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딱 지금 알맞는 테마는 뭐냐면 미 대선밖에 없죠. 네, 미 대선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연말에는 또 그 뭐야 또 대왕거래 관련해서 또 그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 대선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래도 나는 좀 공부해서 정통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다음 섹터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상승이 또 나올 만한 이제 대형 섹터들 갖다가 우리가 좀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하락장에서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예정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바이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을 좀 쪼개보면 게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제 개인적 생각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장 약세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800선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상태 안 좋으면은 작년 8월 달에는 이렇게 코스닥도 같이 그러니까 작년하고 다른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코스피가 상승하면 코스닥도 같이 상승해줘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은 상승이 전혀 안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에서 어떤 빠진 어떤 그런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유입될 가능성. 그러면은 이 코스닥 하락을 갖다가 주도했던 산업이 바로 뭐냐면은 저거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가 다시 살아나면은 코스닥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장을 앞으로 지금 볼 때 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 보여주면서 바이오 큰 형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좀 본격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딱 보자면 어쨌든 여기 제 생각에는 여기 선거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 지금 강하게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세를 갖다가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좀 봐야 될 게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있죠. 셀트리온이 계속 지금 이 박스 움직이면서 이 돌파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렇게 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도 뭔가 지금 이제 양산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셀트리온 제약 또 요거 말고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어쨌든 바닥 잡고 올라오는 모양새가 좀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좀 신약 관련해서는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도 지금 여기 구간 8만원 이하 구간을 갖다가 저는 중요시 봤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 지금 또 다시 꺾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역회된 숄더 형태가 나온다. 그런 형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요거 말고도 이제 어쨌든 CDMO 같은 뭐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ST팜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상승 나와줬다가 기대감을 어쨌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기대감 줬다가 그 다음에 조정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 잡히는 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좋은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추세 이어갈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겠고 만약에 추세 깨더라도 요 자리 그죠? 여기 120선 자리 요 자리 85,000원짜리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제 앞타바이오 볼게요. 앞타바이오가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어요. 요거 말고도 한월바이오 파마 하늘바이오 파마 지금 여기 괜찮죠 그쵸? 여기 골든라인 근방에서 지금 여기 꺾이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ABL 바이오 괜찮죠?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괜찮고요. 어쨌든 요 시장 신약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알테오제니 시장이에요. 알테오제니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 관련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원격의료 진단 쪽에서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바이오 의학 쪽으로 제약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시장이 시세를 많이 주고 있다. 어쨌든 외인들이 제일 많이 어떻게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쪽 공부를 좀 하시고 오늘 뭐그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기초가 약하시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에 제가 카카오톡에 거기 뭐야 리서치 하나 예전에 강하나 애널이 아마 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시장 지금 변곡이 오고 있다는 상태라서 뭐 딱 따로 딱 추천주 드리긴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재건이라든지 하여튼 대선 관련주들, 해리슨 관련주들 얘네들을 그냥 계속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말이 하나도 좀 위험해 보여요.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낙태 관련주들이 갑자기 움직였다가 지금 오늘 다 죽었는데 현대약품이 대장이죠. 현대약품인데 지금 윗꼬리가 엄청 날았거든요. 근데 아직 보면은 기관이라든지 아직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손절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계속 어쨌든 간에 이슈에 따라 계속 시세를 줄 수 있는 게 대선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경험 삼아서라도 한번 계속 추적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짧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뭐 추천할 만한 종목은 없고요. 2차전지 쪽도 오늘 잠깐 시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레이크 머터리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레이크 머터리얼 같은 경우 오늘 시세 잠깐 들어왔어요. 이게 브레이크봉이 될지 좀 볼 수 있는데 전구체 관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요렇게 쭉 빠졌잖아요. 그렇죠? 고점 대비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분석하자면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50% 정도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얘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금방까지 내려왔거든요. 50% 정도.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만한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도 아마 삼성에서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약간 긍정적인 게 트럼프가 어쨌든 우호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어쨌든 2차 전지는 아마 내년쯤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하반기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수상으로 보자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던 기준, 그러니까 요 기준, 2,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죠. 그렇죠? 8월부터 11월까지. 요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 장세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시즌부터 다시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상승 나오고. 네, 그렇게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하는 뒤에 뭔가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렇게 시장을 잡으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어떤 그런 변고. 그러니까 매월 말에는 항상 이런 고민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월봉봐도 그렇고 어쨌든 월봉봐도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다음 달에 가서 8월 달에 이제 또 여기서 변동성 좀 보이다가 어쨌든 한번 빠져야 되는 자리,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좀 다시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네, 화이팅입니다.